네, 기관의 눈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도 이제 3,200을 편하게 지금 돌파한 상태인데요.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저번 주 금요일 하고요. 오늘 제가 뭐 잠시 전에 체크를 했는데 이제 기관 중에서도 이제 연기금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점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건 이제 수십일 동안 연기금은 매도를 했는데요. 이 수급이 좋아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장이 계속 이어질지 궁금한데요. 예, 오늘 연결할 분은 유안타증권 파이낸스 허브 강남 지점에 계신 한상혁 과장입니다.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이제 4월달 들어와서 조금 좋아지는 듯하게 보이고 뉴욕 증시도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연기금도 이제 순매수로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은데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시장이 어느 순간 지난 1월 고점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우리 투자자분들은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할지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아직은 주식 비중을 줄일 때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중에 나오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보고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1월보다 부담은 상당히 완화되고 있고 상승 잠재력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연초에 두드러졌던 주가에 대한 과열 신호는 전부 해소가 되었고요. 당시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이제 다양한 기술적 지표에서 과열에 따른 경고음이 나타나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3개월 동안 횡보를 거듭하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밸류에이션 레벨 역시 지난 1월보다 꾸준히 이익 추정치가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레벨 자체는 더 낮아진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개별 종목들한테는 최고의 개별 종목 장세가 연출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 대형주보다는 개별 종목에 좀 초점을 맞추고 대응하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많은 애널리스트 분들도 전략가들도 초대를 해서 지난주에도 쭉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은 개별 종목, 소위 말해서 중소형주에 조금 치중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별 종목도 개별 종목 나름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이 많은데 지금 그러면 한상혁 과장께서 조금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종목들이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3일 CNS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선까지 한 1년여 남은 시점에서 지금부터는 이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주식은 이제 선거를 바탕으로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봤듯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가장 중요한 정책적 승부수는 부동산과 관련 정책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부동산 정책이든 공급을 우선시한다는 기조는 계속적으로 강조될 수밖에 없고 이번 LH 사태를 계기로 해서 민간주도 개발이 어떤 식으로든 대안으로 좀 제시가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 그리고 건자재 업황은 10년여 만에 빅사이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밸류 체인 내에서 수혜 가능한 업체들 좀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일 C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초공사에 쓰이는 콘크리트 파일을 생산하는 업체죠. 당연히 이제 주택 경기와 밀접한 관련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최근 이제 4, 5년 동안 건설 업황이 부진하면서 실적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자재 업체도 좀 많죠. 뭐 시멘트 업체도 있을 것이고 페인트 업체들도 있을 건데 콘크리트 파일 쪽을 제가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콘크리트 파일 쪽은 작년 연말부터 좀 가격이 뛰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의 가격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늘어나는 수요에 공급을 늘려줘야 가격이 안정화를 보일 텐데 구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가 어려운 구조거든요. 파일 업체들은 6년 그리고 7년 전부터 업황이 부진했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 악화되자 사업 축소와 인력을 오랜 시간 동안 감축을 시켜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늘어난 수요에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형편입니다. 더불어
이번 대규모 주택 공급이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건설 경기가 계속 화랑을 이어간다라는 좀 단언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요만 믿고 섣불리 캐파 증설과 같은 대규모 투자를 늘리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주택 건설 경기라는 게 10여 년을 주기로 해서 순환을 타는 성격인데 지금 투자를 대규모로 늘렸다가 3, 4년 뒤에 투자 확대가 오히려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서 역효과가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콘크리트 파일 공급 업체들은 공급을 당장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수요는 증가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 시장 원리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요. 대선을 한 1년 정도 앞둔 상황에서 선거라는 특성상 여든 야든 부동산 정책, 그러니까 공급 계획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서 가수요까지 붙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콘크리트 파일 가격은 생각보다 더 세게 밀어 올려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CNS는 올해 턴어라운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14,500원 정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과장, 3일 CNS가 좋죠. 예, 좋은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콘크리트 파일을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동양 파일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여러 업체들이 있겠지만, 제가 3일 CNS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밸류에이션 상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네. 올해 PER 기준으로 한 10배에서 한 11배 정도로 형성이 좀 될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구간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 업종 이외에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소위 말해서 의류나 여행 이런 수요가 좀 늘어나는데 우리가 내수 경기는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미국에 수출하는 업체들 이런 섹터에서는 어떻게 좋은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볼 수는 없을까요? 네, 골라볼 수 있죠. 저는 이제 휠라홀딩스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말씀을 하셨지만 의료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에 의해서 타격이 가장 심하게 좀 핥히고 가는 업종이죠. 그런 만큼 올해는 기저효과라든지 백신 접종을 시작으로 경기가 정상화에 따라서 강한 회복을 보일 것을 기대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접종 속도가 올라오면서 의류 판매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용카드 마스터카드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3월에 마스터카드 데이터를 보니까 3월 미국 전체 소매 판매는 작년 대비 26%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의류 소매 판매만 딱 놓고 본다라고 하면 60%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을 하면서 소비 회복의 중심에 의류가 있다는 부분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 정부의 재난지원금 그리고 백신 접종 속도 증가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이 재개점함에 따라서 보복적 소비가 여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는데요. 휠라홀딩스는 다른 의류업체들 F&F라든지 한섬, 코엘 패션 등과 비교했을 때 올해 오름폭이 거의 없습니다. 보복적 소비로 인한 기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에서 오른 것이 없다는 부분은 기회의 요인으로 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휠라홀딩스가 오르지 못할 이유가 따로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충분히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휠라홀딩스의 가장 큰 두 개의 축은 미국과 중국 법인이 되겠죠. 우선 미국 법인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골프 치시는 분들은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아큐시넷이 좀 있죠. 이미 글로벌 탑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아큐시넷 같은 경우에는 앞서 미국의 소매 판매, 특히 의류 소비 회복에 바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골프 인기가 상당히 높은데 이런 골프 인기와 더불어서 골프용품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틀리스트라는 세계적인 탑 브랜드를 보유한 동사의 가치는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중국인데요. 중국에서의 필라는 안타그룹과 이제 동반해서 합작법인을 통해서 진출을 했는데 중국 로컬 1위 스포츠 브랜드 업체인 안타스포츠를 통해서 프리미엄 스포츠 브랜드 시장에 빠르게 좀 침투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중국 내에서 이제 반미 감정이 심해져서 미국 스포츠 브랜드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휠라홀딩스의 반사이익도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12개월 포워드 PER 기준으로 10배가 채 안 되고 있거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 본다고 할 때에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한 5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까지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혁 과장, 제가 네. 보니까 사실은 뭐 좋은 종목 골라오신 것 같은데 목표가가 지금 55,000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놓은 건 아니신지 제가 이렇게 여쭙고 싶습니다. 네, 상당히 보수적으로 좀 잡아놓은 편이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방송 특성상 제가 좀 너무 목표가를 높게 잡으면 조금 대응하시기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수적으로 1차적인 목표가만 일단은 55,000원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조금 제 생각입니다만 좀 장기적인 좀 길게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 그렇게 만약에 고객들이 물어본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내내 어차피 보복적 소비라는 거는 올해 내내 볼 수 있는 부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를 기점으로 한 1년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면 저는 목표가 55,000원 그 이상, 뭐 6만 원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뉴스를 보면은 어떤 뉴스가 있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세계 기후변화 협의회인가요? 예, 방금 전에 초대를 좀 받아서 그쪽에도 좀 참여를 좀 하시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친환경 쪽에 조금 덜 오르는 종목, 우리가 좀 편하게 좀 공부해보려는 종목 그런 종목들은 뭐 없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LS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잘 해주셨지만 오늘 22일부터 23일까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주재로 기후정상회의가 열리죠. 네. 그리고 이번 기후정상회의를 계기로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대한 글로벌 지원책이 본격적으로 강화가 될 것입니다. 이는 풍력 그리고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지금도 뭐 확대가 되고 있지만 더욱 힘을 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제 저는 LS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LS 전선이지만 LS 전선은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지분 90%를 가지고 있는 LS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LS 전선은 이제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 기술을 보유한 세계 몇 안 되는 기업으로서 미국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수혜를 크게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LS전선은 현재 해외에서 거둬들여 있는 전체 매출 가운데 90%를 아시아나 이제 중동에서 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LS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도 매우 크기 때문에 해서 실제로 미국 법인을 총괄하는 새로운 법인을 좀 만들기도 했고요. 과거에 미국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해저 케이블을 공급한 경험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해저 케이블을 만드는 경쟁력 있는 미국 기업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LS전선을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풍력 시장은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LS전선은 대만 정부가 2025년까지 진행하는 1차 해상풍력 사업 중에서 지금까지 발주된 초고압 해저 케이블 공급권을 모두 따냈습니다. 지난주에는 대만에서 이제 2차 해상풍력과 관련 계획도 발표가 있었던 만큼 이와 관련해서 수혜 강도가 더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주가 역시 밸류에이션 부담이 없는 수준인데 현재 PER이 얘도 마찬가지 한 10배, 9배에서 10배 정도 수준이니까 해상풍력과 관련 성장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 수가 있겠죠. 목표가 한 75,000원 정도 잡아드리는 바고요. 손절가는 61,500원 좀 제시해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LS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유한타증권의 한상혁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